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으므로 3. 시료 물질의 물리적 특성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해봐야죠. 여러분 교과서 편 왔죠? 여러분 지금 수업들을 준비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1. 입도의 크기 및 분포를 보겠습니다. 입도를 입자의 크기, 알갱이 크기 혹은 지름이라고 하죠. 그거 및 분산도에 관한 지식은 에멀선뿐 아니라 디스퍼션, 서스펜션을 포함하는 밀입자계의 중요한 정보이다. 밀입자라는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를 말하죠.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내용이 우리 학생들 배우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좀 살펴보고 학생들 한번 읽어보고 뭐 더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크기를 지금 방금 입도라고 했습니다. 분산도는 흩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에멀전은 액체가 다른 액체에 작은 물방울처럼 퍼져 있는 용액, 뭐 그런 물방울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라고도 합니다. 우리 화장품 중에 로션 가끔 보면 에멀전이라고 써 있죠. 그런 액체를 말합니다. 에어로솔 혹은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고체 및 액체 입자를 말합니다. 디스퍼션은 분산을 말하는데 분산 확산인데 확산은 디퓨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럼 뭐냐? 원자나 분자가 무질서한 운동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방귀를 뻥 하고 끼면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액체 속에 고체 밀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 하이딩 파워는 은폐력, 숨겨주는 성능을 말하는데요. 페인트 산업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쓰죠. 그 옆에 나와 있는 틴팅 스트렝스, 뭐 착색력, 마찬가지 페인트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콜로이드는 불용성인 물질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용성이라는 건 뭐냐,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죠. 그런 물질.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솔 혹은 졸이라고 하는데, 졸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은 액체에 분산된 고체 콜로이드를 말하고요. 에어로졸은 에어가 들어갔죠. 기체에 분산된 액체 또는 고체 콜로이드를 말하고요. 에멀전은 아까 했었죠. 액체에 분산된 액체 콜로이드. 거품, 액체에 분산된 기체 콜로이드.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커피집 가면 카푸치노 라는 커피 있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솔은 하이드로 들어갔으니까 물을 분산매로 하는 콜로이드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고요. 어떤 콜로이드는 콜로이드 내 입자가 가시광선, 우리 빛 있죠. 빛을 눈에 볼 수 있는 빛을 산란시켜서 투명하게 보이곤 해서 그 빛의 진행 방향을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 우리가 틴들 현상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가에 먼지가 많이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먼지들이 막 보이면서 빛의 이동 경로, 빛이 보이죠? 이런 것도 틴들 현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는 밀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밀도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좋습니다. 부피분의 질량. 다 대답했네요. 최고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재료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데,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쓰는 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많이 쓰고요. 부피 단위 또 참고로 알아둘게요. 밑에 쪽에 밀리리터와 cc와 센티미터 세제곱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 가게 가서 사장님 우유 500ml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유 500cc 주세요. 해도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유 500cm의 세제곱미터 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한번. 아마 사장님이 아주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비중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것과 같은 체적의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 재고자 하는 밀도를 표준 물질로 나눈 값인데요. 표준 물질의 밀도가 1이라면 그 물질의 비중은 바로 그냥 밀도 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물질은 고체 액체의 경우 4도씨의 물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가 왜 그러냐?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4도씨의 물의 밀도가 기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요. 기체의 경우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공기를 말하고요. 근데 비중 구하는 방법 밑에 시계에 나와 있죠. 어떤 물질의 밀도를 재고자 하는 밀도를 표준 물질의 밀도로 나눈 값.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 가운데 쪽에 보면 좀 복잡하게 식이 커져 있는데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도 하고 하려면 이런 거 실험 기구를 봐야 되겠죠. 왼쪽 상단에 있는 분홍색 바탕에 이렇게 뭐 유리로 된 길쭉한 게 담겨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비중계라고 합니다. 액체에 담가서 측정을 합니다. 밑에 그림은 비중병이에요. 병에 담아서 무게를 달고 비중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는 실험할 때 세 번째 나와 있는 게이리삭 병을 많이 씁니다. 분이 발명한 게 아니라 게이 리삭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자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분이 발명하신 게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온도계에 달려 있는 것도 편하겠죠. 온도를 항상 정해놓고 우린 비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물의 밀도 혹은 비중이 다르므로 교과서에 보면 비중에 0.99756을 곱해서 밀도를 구한다고 나오죠. 그 0.99756은 물 23도에서 물의 밀도예요. 교과서 보고 있나요? 이 상단에 조금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의 비중 혹은 물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경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단단하니? 단단한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단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압입체를 압력을 가하는 입체 일정한 하중으로 표면에 압입하였을 때 국부에 견디는 걸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걸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압입 경도 시험, 동적 경도, 긁기 경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단어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성 보겠습니다. 결정을 이루는 부분의 비율이 보통 6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육정계라고도 합니다. 결정을 이루는 비율 우리가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및 상하를 향한 축을 각각 X, Y, Z축이라고 했을 때 Y축과 Z축, X축과 Z축, X축과 Y축 사이의 각을 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표를 잠깐 볼게요. 두 개만 설명해 볼게요. 등축 전개는 X, Y, Z가 다 이렇게 길이가 같고 알파, 베타, 감마죠. 각을 이루는 각이 다 90도로 다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등축 전개, 종류는 다이아몬드, 형석, 암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방 전개는 X, Y는 같지만 Z킷, 세로로는 같지 않다. 아니면 각은 다 90도로 같다. 이런 걸 정방전개, 육방전개,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성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자, 또 물리적 특성 계속 보겠습니다. 6번 자성, 방사성, 광택 등도 물리적 특성이죠. 그래서 자성은 자기적인 성질, 자석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성질이 있는 거. 방사성은 방사능을 가진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사능 물질들이 방출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옆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광택은 반짝반짝하는 광택 그 단어 뜻 알겠죠. 그 다음에 색과 좋은 색인데 색깔 구별할 수 있고 좋은 색은 광물이 가루로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색을 말합니다. 끓는 점, 어는 점 지난번에 다 설명했고요. 표면적은 표면의 면적 그게 얼마냐 이거를 측정하는 물리적 특성이 되겠습니다.